1989년 1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해외 범죄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쩌면 이 사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서 납치하고 42일의 기간 동안 아지트에 감금해서 성폭행, 폭행, 온갖 고문을 자행한 뒤에 콘크리트에 묻어서 유기한 너무나도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일명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당시 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나이가 고작 10대에 불과한 남자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충격이 컸죠.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 여고생이 생일을 2주 앞두고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범죄의 대상이 돼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로도 모자라죠. 무엇보다도 더 분노할 만한 사실은 30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계속 언급이 될 만큼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당시에 청소년이었던 4명의 가해자들이 겨우 징역 5년에서 최대 20년형을 받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콘크리트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해요. 2005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정리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31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하게 출동합니다. 주택 앞에 시신이 유기되어 있다는 신고였어요. 신고자는 이 주택 안에 있는 쪽방에 새들어 살던 당시 19살의 김군이었습니다.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당시 시신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고요. 아직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비교적 최근 시일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살펴봤는데 온몸에 누가 봐도 명백한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가득했고요. 각종 신체 부위에 마치 고문이라도 당한 듯 훼손이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게 남아 있었어요. 머리와 얼굴의 피부가 찢어져서 벌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핏자국이 엉겨붙어 있었고요. 육안으로만 봐도 누군가한테 가혹한 수준의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뒤에 사망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었죠. 경찰이 즉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경찰이 처음부터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신고자인 김군이었습니다. 일단 언제든지 사람이 오가는 이런 주택가의 대문 앞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이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신고자가 김군이었으니까 혹시 김군이 이 사망한 여성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했던 거죠. 더구나 조사 결과 이 김군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22세의 여자친구인 추 씨와 동거 중이었어요. 경찰은 김군과 추 씨를 임의동행한 뒤에 각기 따로 분리해서 조사를 진행해요. 그 결과 두 사람의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됩니다. 경찰이 좀 더 강하게 추궁을 했는데요. 그 땅에 묻혀있던 여성을 때리고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백을 해요. 자, 그러면서 피해자가 죽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눈으로만 봐도 너무나도 처참한 폭행의 흔적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은 예상하지 못했다.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췌장파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인이 사건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이 췌장파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전문가에 따르면 정말 웬만한 폭력행위가 아니고서야 췌장이 파열돼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강도의 폭행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야만 이 췌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당시 피해자의 두개골은 함몰된 상태였고 심지어 음부 쪽도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어요. 결국 김군은 자신이 피해자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쪽방으로 유인해서 감금을 했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각종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경찰은 살인과 준감금 혐의로 김 씨와 추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는 김군과 추 씨, 이들과 도대체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방 안에 감금돼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조사 결과 사망한 피해자 A씨는 피의자인 김군과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04년 4월에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에 사귀게 됐어요. 그런데 김군이 A씨와 사귀던 중에 A씨의 여고 동창생을 알게 되는데요. 그게 추씨였습니다. 자, 사실 김군은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유는 김군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A씨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자친구가. 같이 김군의 누나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그때 지갑이 없어졌나 봐요. 근데 그걸 여자친구 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군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의붓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군의 의붓아버지가 과거에 A씨에게 일자리를 구해준다면서 접근을 했었대요. A씨가 그 말을 듣고 김군의 그 의붓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목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김군은 의붓아버지와 A씨가 분명히 목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 김군이 이렇게 단정해버린 걸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게 아닌데. 이때부터 김군은 집안의 분위기가 나빠진 것이 다 여자친구 A의 탓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내면에 복수심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경찰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범행 동기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피의자의 진술상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두 사람이 헤어진 것으로 보여요. 이후에 김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래 관심이 좀 있었던 건지 과거 여자친구 A씨의 동창생이었던 추씨와 사귀게 됩니다. 2005년 2월이었어요. 전 여자친구인 A씨와 김군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A씨에게서 돈이 없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살던 금천구 가산동의 쪽방으로 A씨를 유인해서 동거를 제안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다 보니까 아주 한정된 자료로만 지금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처음에 한 공간에서 살게 된 그 과정을 A씨가 갈 곳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군의 집에 옷을 가지러 왔다가 없어진 누나의 지갑과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추궁받던 과정에서 감금이 되고 폭행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내용상의 약간의,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게 된 그런 과정들, 이 부분들은 약간의 불확실함이 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군은 이렇게 A씨와 재회하기 한 달 전부터 추씨와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씨하고 이미 함께 살고 있는 와중에 A씨를 자신이 살던 쪽방으로 끌어들인 거죠. 심지어 김군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뭐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고 그냥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2005년 2월 12일 오전 7시경 A씨는 김군이 살고 있던 쪽방에 찾아옵니다. 이때부터가 앞으로 펼쳐질 생지옥의 시작이었죠. 여기서 김군이 먼저 A씨를 추궁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씨에게서 기어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요. 지갑을 훔쳐간 것, 그리고 김군의 의붓아버지와 성관계를 한 것도 A씨가 맞다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본인 입으로 인정을 했다고 해도 그게 고문에 의해서 억지로 나온 대답이었을 가능성도 아주 높고 아예 A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김군 본인의 주장일 뿐이죠. 김군은 격분해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렇게 A씨는 김군이 사는 비좁은 쪽방 안에 감금됐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살던 추씨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김군을 부추겨서 범행에 동참해요. 이들은 A씨의 옷을 모두 벗겼어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외출을 할 때는 출입문 밖에다가 자물쇠를 설치해서 잠갔고요. 집에 있을 때는 교대로 잠을 자면서 A씨를 감시하고 도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에 있었던 일들이 뭐 돈을 훔치고 의붓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한 사람을 이렇게 감금해서 고문할 정도까지의 일은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정도로 철저하고 잔인한 범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A씨를 노예처럼 부려먹기까지 했습니다. 집안일을 비롯해서 온갖 잡일을 시켰는데 A씨가 뭘 해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대가로 또 폭력을 휘둘러요. 혹시나 도망을 치면 곤란해질 테니까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온종일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지내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폭력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온갖 수치심을 다 느꼈을 거예요. 이처럼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같은 인격체가 아닌 장난감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구체적인 범행 일지는 사실 너무 잔혹해서 어느 부분에선 좀 눈살이 찌푸러질 수도 있지만 오래전에 벌어진 일인데다가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알려진 사건이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사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소 거부감이 드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미 잊혀진 사건의 만행을 다시 폭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A씨를 향한 이들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져요. 2월 15일 오후 8시경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설거지를 하는 척 하다가 쪽방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해요. 그런데 200m도 채 못 가서 가해자들에게 다시 붙잡힙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예상하시다시피 폭력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겠죠. 김군과 추 씨는 이 일을 빌미로 매일 A씨를 구타했고요. 이전에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다병으로 공격을 하거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하루하루 더 심각한 폭행을 합니다. 잠을 잘 때 코를 많이 골면 빨래 건조대 봉으로 A의 허벅지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어요. 3월 20일 오후 9시경 이런 폭행이 계속 지속되면서 A씨가 이제 눈을 뜨고 앞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눈을 비비고 있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지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그녀의 허벅지를 공격합니다. 이때 허벅지에 깊은 상처가 났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A씨는 옆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고요.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조차 없어서 라면 국물만 겨우 넘기면서 40일을 버텼다고 해요.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한 짓입니다.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그리고 나의 동창이었던 친구가 둘이 합세해서 한 사람에게 했던 짓이에요. 어떻게 이런 악마 둘이 만나게 된 걸까요? 3월 30일 밤 10시경에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A씨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러자 김구는 주먹으로 A씨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다락방 계단에 부딪히게 하면서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잔인한 짓을 하는데요. 망치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때렸고요. 라이터로 채모를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추 씨도 합세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결국 다음 날인 3월 31일 오전 10시경 피해자 A씨는 췌장이 파열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충격을 받았던 몸이 결국 버텨내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A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 김구는 그녀의 시신에 추 씨의 옷을 입히고 대문 앞에 유기합니다. 그래놓고 아무렇지 않게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마치 본인이 처음 시신을 발견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예요. 신고할 때 모르는 여자가 집 앞에 죽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굳이 모르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아는 여잔데 걸리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건은 현 여친과 동거를 하는 상태에서 전 여친을 끌어들여서 무려 45일의 기간 동안 감금한 뒤 온갖 폭행과 고문을 자행한 정말 전례 없는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얽히고 꼬인 관계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추 씨의 경우 김군의 범행에 협조해서 함께 악마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정말 인간의 본성에 회의가 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원래 그랬던 두 남녀가 서로를 알아봤던 건지 그게 아니면 한 악마에 의해서 평범했던 사람이 이렇게 단기간에 나빠질 수 있는 건지 정말 의문스럽더라고요. 재판부 역시 이들의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살해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은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했을 정도면 당연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은 했을 거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봤다는 점, 현재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들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인성에 영향을 미쳤을 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김군은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어릴 때 외삼촌 집에 맡겨져서 성장을 했는데 외삼촌에게 매번 폭행을 당했대요. 추 씨도 아버지의 음주병, 심한 체벌 등 부적절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어린 시절까지 끌어와서 고려를 해주는 건지, 죽은 사람이 있는데. 매번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진짜 너무 답답해요. 김군의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로 1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경력이 없다는 거, 추 씨 역시 전과가 없고 학창시절 학대와 따돌림 등의 원인으로 정신지체 수준의 낮은 지능을 보인다는 점이 감형의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에 김군은 미성년자였거든요. 따라서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김군은 단기 7년, 장기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추 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검찰과 피해자들 모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파기환송했던 거예요. 원심 판결이 부적절하니 다시 판결을 해라. 그러니까 원심 법원에 이걸 돌려내는 거고, 돌려보내는 걸 의미하거든요. 대체 어떤 점을 근거로 파기환송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으실 거예요. 재판에서 파기환송 사례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드물거든요. 사실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도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겨졌고요. 이들은 최종 징역 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김군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처럼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이라는 점이 참작이 돼서 이 같은 형량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05년이니까 가해자들은 지금 출소해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죠. 현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행각에 대한 사실은 영원히 감춰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집단으로 또래 친구를 괴롭히거나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되게 더 악랄해지고 교묘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2014년에는 제가 또 다뤘던 사건인데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서 가출한 여고생이 숨진 뒤에 휘발유에 불태워지고 시멘트로 안매장 당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었죠. 체포된 가해자 7명 중에 4명은 피해자와 같은 또래인 10대 여학생들로 밝혀져서 엄청난 충격을 줬었고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21년에는 고등학교 동창생을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서 가둔 뒤에 약 2달에 걸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22세의 2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고요. 모두 10대에서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또래 친구를 잔인하고 악랄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판결도 충격적이고요. 악마는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동조의 과정에서 그렇게 함께 변모하는 것인지 늘 의문으로 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감금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